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첫 광역철도와 중남부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새해 충북의 교통망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충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중학생 현금성 지원 예산을 하루 만에 다시 살려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충주시 지역화폐가 이번 달 판매 시작과 동시에 동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이 충북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도로와 철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에 최초로 지하철을 놓고 충북 중남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도 만드는 건데요. 올해 중요한 고비들을 넘겨 새해에는 더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을 지나 대전으로 돌아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는 과거 경부축 중심의 발전에서 충북이 소외된 이유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꿀 핵심 축이 바로 영동 진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충북의 중남부를 직선으로 관통하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21분을 절약하고 24km를 절약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 것이다. 또 청주 동쪽인 낭성, 부기를 거치게 돼 주로 서쪽으로 치우쳤던 발전축이 균형을 잡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지난해 6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 사업 제안사 측의 산재 문제로 지지부진했지만 다시 정상화 국면을 맞게 된 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제3자 제안 공고와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치면 2028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역시 대역사를 앞두고 있는데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난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청주 공항과 오송역, 세종, 대전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 또 청주 최초의 지하철 시대를 여는 것으로 역시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위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된다. 충북 내에서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착수 18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 충주 구간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달 안에 나머지 충주 제천 구간도 리모델링을 끝내고 개통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데 마지막 2년 동안 공사비 2,678억 원을 확보해 속도를 냈습니다. 이 밖에 충북이 주력하는 다른 철도 사업들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수개월 내 결정됩니다. 충북이 정부에 제출한 건 청주공항 김천, 청주공항 신탄진, 중부내륙선 감곡 혁신도시 지선 등 10건입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현재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도 조금 한 3, 4월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SOC 사업의 감축 기조 속에 충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교통망 구축이 정상 궤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16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전파력이 강한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닭 24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내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발생 농장 반경 500m 안에 다른 농장은 없어 추가 살처분은 피했지만 인접한 증평과 음성 등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 25곳의 이동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48개 오리 농가가 겨울철 사육을 중단하는 휴지 기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고창섭 총장에게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직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의 표명 이후 책임 있는 조치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혼란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직 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을 고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성명을 낸 교수회에 이어 학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즉각적인 사퇴를 고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사퇴 입장을 밝혔던 고 총장은 이후 서한문을 통해 사직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내년부터 지역 중학생들에게 매달 6만 원에서 7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큰 돈이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충주시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예산 상정되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65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로 탐험에 관련돼서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내년부터 충주 지역 중학생에게 매월 주는 지원금입니다. 충주시가 당초 65억 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3억 원으로 깎았고 예결위에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삭감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당론을 이유로 돌아서며 본회의 투표 끝에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합의기구인 시의회 기능을 존중하기 위해 한동안 사라졌던 이른바 예결위 패싱이 재현된 것입니다.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예산안 통과 10여 분 전에 가까스로 의결했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학년별로 차이를 둘지 아니면은 뭐 금액을 딱 3등분으로 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간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새롭게 사용하는데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이라기보다는 또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에 대한 바우처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사항들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고 충주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 4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연내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생존자협의회는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접수된 지 10개월째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해를 넘기기 전에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30%씩 분담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이번 주까지 재원 분담률을 확정해달라는 농림부의 요구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해인 내년에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265억 원씩 분담하게 됐습니다. 한편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국비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이 들쭉날쭉입니다. 충주에선 연말 예산이 마감되는 이달분 카드 판매가 첫날 조기 소진되면서 시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할인율도 사전 예고 없이 잇따라 바뀌면서 지역 화폐를 전제로 소비를 계획해온 시민들에겐 운영의 일관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혜 기자입니다. 충주사랑 상품권 12월 충전이 시작된 지난 1일, 카드 충전 물량 50억 원이 오전 8시도 되기 전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저희 아침에 한 7시 반, 8시 좀 안 돼서 그냥 카드 판매 종료됐어요. 거의 한 50억 정도. 충전에 실패한 시민들은 출근 전 이른 시간대에만 기회가 집중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10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이 1,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고 할인율 18%가 적용된 상황에서 50억 원 물량은 조기 소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1월에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개인별 월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최대 15%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1월은 운영대행사 변경 때문에 쉬고 대신 설 명절이 있는 2월에 미집행한 1월분까지 몰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할인율과 충전 한도, 심지어 시행 여부까지 매달 들쭉날쭉인 건 최근 충주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역 화폐를 전제로 지출 규모나 시점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판매 여부 자체가 일상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할인율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저희도 고정 지출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존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판매 중단과 잦은 할인율 변경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달의 공백은 체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시에서 뭐 어떤 분이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서 소비 촉진이잖아요. 근데 밥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위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이미 일상 소비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분기 단위 운영 계획 공개나 사전 안내 강화, 필요하다면 시간대 분산 판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가 시민의 소비 습관까지 바꾸는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관성과 신뢰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해 MBC 충북의 마지막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후보자 공약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설정을 선도해달라면서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국립대 통합 문제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 올해 MBC 충북의 다양한 수상 실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보도국 김영일 기자와 편성제작국 강창묵 PD가 올해 우수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로 시청자위원장 상을 받았습니다. 주민 반발로 착공이 미뤄졌던 청주시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주민과 인근업체가 제기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오늘 새벽 장비를 투입해 부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향후 공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경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